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의 눈의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주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 나가시는 분들 참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요,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 단위의 체험이나 휴식 여행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상 휴일을 반납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짧게나마 시간을 내서요, 가족들과 함께 봄 기운도 누리시고요, 잠시 여행을 통해서 충전해보는 시간 갖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매일 특화된 코너로 여러분들 찾아가는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는 여가 문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저는 요즘 이분이 정말 부럽습니다. 대체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장원 리포터? 네, 끼야! 안녕하세요. 비타민 같은 남자 리포터 장원입니다. 오늘은요, 여행객들의 안식처, 바로 게스트하우스에 다녀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요? 네, 게스트하우스 스펠링이 아무튼 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면요, 네, 여행지가 떠오르시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게스트하우스는요, 이 도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내 집처럼 친구 집처럼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곳입니다. 이 젊음의 추억과 낭만이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그 특별함 속으로 지금 함께 보시죠. 1인 가구의 증가로 그동안 각광을 받아온 오피스텔 사업. 그러나 최근 새로운 형태의 주택 임대 사업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평범한 주택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짠! 안녕하세요. 방금 뒤에 보셨죠? 저희 집이냐고요? 아닙니다. 마치 푸르면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집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실지 궁금하시죠?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곳일지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머나! Hi everyone!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반겨주는데요. 성별도, 국적도, 심지어 나이까지 각양각색입니다. Hi! Hello! 혹시 이 집이 사시는 집 맞으신가요? No, this isn't my house. I'm just staying here for a few days. 아니 그렇다면 집주인은 도대체 어디 있나요? 어디? No, DJ. Here. 요상한 조합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 과연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부 구단을 능가하는 살림 솜씨, 온화한 미소를 띤 이분이 바로 이곳의 주인장. 잘생기셨다. 훈남이시죠? 네. 아니 제가 오자마자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외국인 분들도 많으시고 네. 다 가족분들이신가요? 예, 저 외국인들하고 살고 있고요. 이곳은 저희 게스트하우스예요. 그래서 항상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가족처럼 이 친구들한테 집처럼 이렇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 그런데 아무리 봐도 평범한 가정집 같은데요. 아니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쭉 둘러봤는데 일반 가정집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하시게 된 거예요? 해외를 자주 다니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숙박이 굉장히 외국에는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여행객들이 저렴하게 묵을 수 있는 형태의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홍대 지역만 해도 게스트하우스들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형태의 숙박지를 외국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집 분위기로 창업 비용은 최소화하고 친숙함과 편안함이 강조된 것이 이곳만의 첫 번째 특징.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소품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주택형 게스트하우스란 말이죠. 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가정집 같은 형태에서 숙박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여러 친구들, 전 세계에서 온 여러 친구들과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음식들도 저도 이제 한국 음식을 좀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심지어 그 나라의 음식도 정말 그 나라의 사람처럼 이렇게 체험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과 친구처럼 지낸다는 유동주 사장.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분이 항상 계시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 뭐 뒤에 보이다시피 세계 각국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보통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다양한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아무래도 여행객들이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는 좀 잘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2외국어가 중국어였었어요. 그래서 또 관심이 많이 있어갖고 대학교 시절에 전공은 아니었지만 중국에서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영어하고 중국어 이렇게 할 줄 압니다.
갑자기 소란해진 사람들. 아니 무슨 일인가 봤더니만 맙소사 다름 아닌 번데기 시식에 도전한 것인데요. 오 마이 갓. 사소한 것들도 이들에게는 큰 경험이겠죠. Several. I've been to Indonesia, mostly in Southeast Asia. I've been to China and Indonesia and so many other countries in Southeast Asia. But I think this guest house is the best because you can see the friendly type, the atmosphere is really nice. I mean, I feel like home. That's why.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처럼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에 있었습니다. 마케팅이나 홍보적인 부분에서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외국인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언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고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 말레이어, 한국어 포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5개 언어로 온라인상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재미적인 요소도 또 가미하기 위해서 싸이 패러디 영상으로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까지 찾아오는 거를 홍보 비디오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좀 더 재미있고 친근하고 검색에 잘 조회될 수 있게끔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즐거운 식사 시간. 오늘의 메뉴가 궁금한데요. 한국의 전통 음식 비리비리 비빔밥. 오늘 이렇게 비빔밥을 다들 드시고 계신데 이게 손님들이 오시면 어떤 음식들이 이렇게 나오나요? 우리나라에 오시는 외국인분들이 아무래도 불고기하고 비빔밥을 많이 좋아하세요. 삼겹살도 좋아하시는데 비빔밥을 제가 많이 준비하는 이유는 고기를 안 먹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빔밥은 아무래도 야채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도 편하게 한국 음식을 체험할 수 있어서 비빔밥을 주로 많이 준비합니다. 갖가지 음식이 잘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내는 비빔밥.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먹으니 그 의미가 더욱 남달라 보입니다. 오, 다들 잘 먹는데요? 세계인의 입맛을 평등한 비빔밥. 한 그릇 뚝딱 비우셨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방문이 처음인 손님을 위해 트레킹 정보까지 안내하고 있다는데요. 여행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다고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이곳만의 특징이라면 특징. 이런 호텔이나 아니면 모텔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가진 정을 그분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한테 한국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행의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닌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앞으로도 더욱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파이팅! 화면 잘 봤습니다. 평범한 주택가에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사실 게스트하우스 하면 저는 제주도 딱 이게 먼저 생각이 났었거든요. 맞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관광지 주변에 게스트하우스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면서 더욱더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정원 리포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심 지역에 이 게스트하우스들이 많이들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와 다르게 값비싼 호텔, 숙박요금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을 리모델링한 게 사실 좀 신기했거든요. 네. 분위기가 좀 편안한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요즘 이런 주택형 게스트하우스가 좀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닮은 아이돌 때문에 이 한류 열풍으로서 네. 이 동남아 지역 분들과 유럽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수록 이 숙박업소가 더욱더 많이 필요한 추세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주택형 게스트하우스가 인기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한국 문화를 밀착형으로 그대로 느낄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한국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어서 더욱더 좋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외국인 친구 사귀려면 게스트하우스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도 만나시고 영어도 배우고요. 요즘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 요즘에 새로운 주택 임대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관해서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힐링 연구소의 박지숙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면 같이 보셨는데요. 네네. 요즘에
요즘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과는 다르게 개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굳이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이유는 뭐고 게스트하우스가 인기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또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 방금 앞서서 장원 리포터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게스트하우스가 인기 있는 가장 큰 이유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 어떤 참 여행의 어떤 진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각각의 그 문화적 공간에서 어떤 스토리,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정적이면서도 편안하고 인간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뭐니 해도 저렴하면서도 합리적인 숙박료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게스트하우스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적으로 너무 이렇게 고립되거나 위험한 지역이 아닌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나 정평이 나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주인분의 어떤 취향이나 성향을 미리 좀 파악하실 수 있으면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인분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그 게스트하우스의 청결도라든지 분위기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잠만 자고 씻기만 하는 그런 숙박업소와는 달리 게스트하우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게스트하우스의 특징들이 더욱더 발전을 하려면 어떤 점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까요? 저 같으면 작지만 좀 이렇게 특징이 있으면서도 매력적인 이렇게 공동의 공간을 꼭 마련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계층의 문화를 함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작은 공간을 통해서 공동의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뭐 휴게실이나 테라스, 벽난로 등이 있는 공간 등을 이국적이면서도 어떤 그 문화적인 특징을 유념하셔서 조성해 주시면 참 좋을 듯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게스트하우스가 한국인들만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또 민족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글로벌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창업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 경영에 있어서 정확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가장 우선 고려시 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이제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할 것인지 내국인을 상대로 할 것인지를 과감하게 일단은 결정을 하셔서 그렇죠.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에 따라서 어떤 그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선호하는 물건 등도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고요. 여행을 정말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 그러니까 어떤 문화와 즐거움을 함께 교류하고 나눈다는 마음으로 창업을 하셔야지 그것이 곧 성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좀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진 곳인 것만큼 좀 더 트인 시야와 좀 글로벌한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장원 리포터가 느끼는 바가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소상공인의 눈을 통해서 해외 촬영을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게스트하우스를 해외에 나가서 선택을 한다면 만약에 혼자 아무리 가더라도 뭐 너무 외롭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를 느낄 수 있고 정을 느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해외에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원 리포터와 박지숙 마인드 힐링 연구소 소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저희 소상공인의 눈이 특별히 준비한 미니 코너죠. 우리 경제 희망의 등불 소상공인의 삶을 응원합니다. 포토 에세이 우리 동네 소상공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